60세 이상으로 변경한다고 검토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 그렇군요. 네. 그것도 마찬가지야. 지하철도 저는 창피해가지고 지하철도 그 티켓으로 못하고 그냥 제 카드로 해요. 좀 창피한 것도 있고 미안한 것도 있고 그랬어. 아, 이거 어. 창피한 거 아닌데. 그래서 공원장님, 글 남기신 거 없으셨죠? 오늘 안 들어오시나 보다. 바꾸신 모양이네. 일단 제가 방송 걸었습니다. 네네네. 네. 네. 지금 이제 5분이 다 돼가니까요. 공유하고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광복절 연휴를 맞아서 이렇게 휴일날 쉬시지도 않고 이렇게 참석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네, 오늘 토요 금요 파티 169번째 시간입니다. 네. 제가 발췌한 문장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통찰력 있는 질문. 통찰력 있는 질문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동 조정 장치에 따라 움직이듯이 살게 되고 조건화대로만 살게 된다. 질문 하나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질문은 다른 사람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있다고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에게 던지는 질문을 통해서 통찰력은 길러집니다. 기쁨과 행복을 길어 올리는 두레박. 기쁨과 행복을 길어 올리는 두레박. 고통의 순간에도 분명 기쁨과 즐거움이 존재한다. 행복의 시간이 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 두어야 할 이유다. 아주 잠깐 사진 한 장 찍을 시간도 안 되는 동안만 곁에 머물다 떠나는 그 기회들이 내일 다시 온다면 그땐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지금의 나를 포기해서는 곤란하다. 단테는 말한다. 자기 몸을 함부로 하는 선택은 죽어서도 스스로 고통을 더하는 행위라고. 고통의 시간이 고통으로만 남는 것은 아닙니다. 그 고통의 시간이 시인에게는 시의 원천이 되고 자신의 영혼을 성장시키는 선물이 됩니다. 기쁨과 행복은 깊은 고통의 우물에 고여 있습니다. 그것을 길어 올릴 수 있는 두레박이 필요합니다. 기쁨과 행복을 길어 올리는 두레박. 그 두레박만 있으면 잘 살 수 있습니다. 수없이 상반되는 감정들 사이에서도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도토리 떡잎. 도토리에서 떡잎들이 나왔네. 나는 떡갈나무가 될 거야. 나는 신갈나무가 될 거야. 나는 상수리 나무가 될 거야. 아름드리 나무가 되어서 다람쥐들에게 도토리를 두루 나눠줄 거야. 그래. 우리 나중에 다람쥐들한테 도토리 많이 나눠주자. 저희 옹달샘에도 도토리 나무가 많습니다.
떡갈나무, 신갈나무, 상수리나무, 이파리 모양에 따라 이름이 다르지만 모두 도토리나무로 통합니다. 도토리 떡잎에 다람쥐의 생존이 달려 있습니다. 떡잎이 튼실할수록 큰 나무로 자라 더 많은 도토리가 열리고 더 많은 다람쥐들이 그 혜택을 누릴 것입니다. 그것이 자연의 순리입니다. 아이들의 감정 변화. 가끔은 나이가 어린 학생들도 강렬한 감정의 변화를 경험하고 고통스러운 기분에 휩싸이곤 합니다. 그럴 때 자신의 감정과 기분을 조절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면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될 거예요. 이때 교사들이 숨을 들이쉬고 내심으로써 마음 다음의 에너지를 만들어내 학생들이 고통을 덜어준다면 더없이 아름다운 일이겠죠. 아이들의 감정은 참으로 변화무쌍합니다. 종잡을 수 없습니다. 순하고 여린 듯 하면서도 격하고 분하고처럼 치솟습니다. 한 살이라도 일찍 자신의 감정 변화를 스스로 다스리는 방법을 잘 배워 불필요한 고통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깊은 호흡 하나만 잘 배워도 감정의 변화를 다스리는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준비하다 보니까 다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는 듯한 그러한 문장이었습니다. 소감을 나누는 시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정은 선생님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맨 처음에 통찰력 있는 질문. 요즘 AI 시대다 보니까 질문을 잘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들을 특히 많이 한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질문 하나에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 근데 특히 좋았던 것은 자신에게 물어라. 어디로 가고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그런 데 대해서 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유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기쁨과 행복을 길어오르는 두레박. 기회를 잡기 위해서 자기 몸을 함부로 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교훈도 좋았고, 그때 고통물에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을 받았고, 두레박이 해결책인 것 같습니다. 결국 저는 삶에 있어서 실천력이 참 중요한 것이 아닌가. 어쨌든 실천을 하다 보면 설령 실패하더라도 그로부터 얻는 교훈이 있고 또 해보지 않아서 어쩔지 모른다는 그런 아쉬움도 없지 않을까. 그래서 두레박이고 실천력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토리 떡잎, 떡갈나무나 신갈나무나 상수리나무의 도토리가 다람쥐의 그 식량이 되는 건 다 알고 있는데 그 도토리가 이 삶의 기본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도 살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 아이들의 감정 변화. 여기에서 아이들의 이 변화무쌍한 감정을 잘 이해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깊은 호흡 하나만으로 이걸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걸 알려줘서 참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강기랑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가 꺼져 있는데요. 네, 광복절이에요. 그래서 오늘 쉬는 날이라 저도 그 독서 이 금원 파티 끝나고 저는 이제 조금 있다가 속초를 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갈 준비를 할 건데 첫 번째 통찰력 있는 질문에 대해서는 맨 마지막에 나는 누구인가, 어디로 가는가, 뭐 이제 이런 거로 아까 직결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믿음은 없지만 신의 뜻, 그리고 노염 없는 삶, 그리고 아주 사소하게는 나를 위한 삶으로 시작을 해서 모두들을 위한 삶으로 가는 게 큰 어른이 또 어떤 신이 원하는 삶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가는 길목에 과연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그냥 이렇게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기쁨, 행복, 두레박 이랬는데 이제 이거를 보면서 저는 그 어저께 유영진 대표님이 발표한 책 탄성인간이 언뜻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회복 탄력성, 또 무수한 삶 자체는 고행이라고 해요. 그러다가 오디세이 책에서도 삶 자체는 고행인데 이제 어쩌다가 에, 예를 들어서 어쩌다가 표류를 하다가 섬을 발견하면 그 행복이 또 잠시고 거기에 도착한 곳에 또 난관이 있고 그런 걸 보면은 삶은 그냥 무단하게 고행의 길을 헤쳐가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그거를 찾아가는 그냥 길이 행복이다라고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세 번째 도, 도토리 떡잎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아까 신갈나무, 뭐 떡갈나무 이 모든 게 도토리라는 거 저 처음 알았거든요. 저는 자연에 대해서 시골에 안 살아서 서울에 태어나서 서울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냥 도토리 나무는 도토리 열매가 이렇게 되어 있는 나무가 도토리 나무인가 보다 이랬는데 지금 여러 가지 나무가 다 도토리 나무라고 해서 새로운 걸 알았습니다. 근데 이걸 들으면서는 저는 버팀목, 그러니까 누구를 위한 삶이잖아. 이것도요. 도토리를 위해서 자기가 열매를 맺는 거에 대한 메시지를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버팀목, 누군가를 위한 삶, 사실 누군가를 위한 삶도 따지고 보면 누구한테 예를 들어서 밥을 한번 사드리고 누군가에게 뭐를 조금 자기가 할 수 있는 아주 최소의 그걸 하는 게 자기를 위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기가 행복하니까 하지. 자기가 그게 불행이고 자기가 그게 원치 않으면 안 하는 거니까 그 사소한 것도 자기를 위한 삶이다. 그리고 자식을 그, 기억하고 그러는 것도 자기가 행복하려고 하는 거니까 모든 삶의 시작은 다 자기를 위한 삶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네 번째 변화무쌍의 어린이 감정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이제 이걸 들으면서 어저께 제가 발표한 오디세이 그 책에서 말했던 것처럼 귀향은 그 20대에 출발해서 40대에 이제 귀향이 되면서 일어나는 게 성숙이라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익어가고 자제하고 어떤 어려움을 난간을 극복하고 그러려면 인내가 필요해야 되고 그런 게 이제 끈기가 저항을 이긴다 하는 것처럼 변화무쌍한 어린이의 감정이 결국은 이제 통제되면서 자기가 어른 되어 가는 거라는 생각을 하고 저는 이해됐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 들리나요? 네, 잘 아니, 들립니다. 잘 들렸는데요. 네. 제가 마이크를 껴놨어요. 아, 소음이 좀 들어와가지고. 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유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침에 7시에 이제 아침을 먹었는데,
이 졸리고 입맛 없는 애들은 입 다물고 가만히 이렇게 식탁에 앉아만 있더라고요. 뭐 할 말이 없으면 서로 이렇게 뭐 물어볼 수도 있고 그러긴 한데 가만 보니까 그 말을 꺼내면 길어지고 잠이 깰 것 같아 가지고 얘들이 아침 식탁에만 나왔다가 도로 가서 잘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화를 시작하게 하고 파고들게 하고 그런 면이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들으면서. 근데 또 한쪽으로는 통찰력 있는 질문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문현답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네. 어떤 질문이든 그거를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끌어가는지는 또 질문에만 꼭 국한된 건 아니다. 또 다르게 보면은 그 질문하고 답변이 나뉘어 있는 게 아니구나. 우문현답이란 말은 사실 그거잖아요. 예, 그래서 질문이 질문으로 끝나지 않고 답변도 또 질문으로 바뀌고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이어져 간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대화에서 우리 질문할 때 이렇게 바텀업 방식으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좀 비교적 더 많은 것 같은데 탑다운 방식으로 가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대화를 끌고 가는 게 사이사이는 필요하다. 어떤 때는 상세하게 건도 다뤄야 되는데 근데 이제 많은 경우에 질문이 오히려 통찰력 있는 쪽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 공격이라든가 아니면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질문 아닌 질문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쁨과 행복을 길어 올리는 두레박 두 번째 건에서는 그냥 오늘은 무엇을 이렇게 길어 올리게 될까? 오늘 이제 일과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일정이 그렇게 다이나믹하게 이런 시절은 좀 다 지난 것 같고, 오히려 이렇게 비어있는 시간이 꽤 되는 이런 시간이다 보니까, 사실 기쁨이나 행복을 추구하면 오히려 더 이렇게 외롭고, 쓸쓸하고 잡념이 더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쁨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덤덤한 일상을 감사하는 거, 장 소장님이 알려주신 감사일지 쓸 때가, 그때가 오히려 기쁨하고 행복을 길어 올리는 그런 경우가 많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길어 올릴 것을 미리 고정하지 않는 것도 재밌겠다. 그냥 깃고 있는데 올라온 걸 보면서 그거를 거기에서 기뻐하고 그 다음에 행복을 골라내는 거, 우리 사금을 찾듯이 그렇게 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 그래서 결국은 기쁨하고 행복을 고정해 놓고 어디 여행을 가야, 무엇을 먹어야 딱 이렇게 고정해 놓는 게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깨달음이 있을 때 되게 이렇게 기쁨이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해석하고 판단하고 또 그 뒤에 이어지는 행동에 따라 가지고 달라질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도토리 이야기 세 번째 거에서는 도토리 맛이 보통 이렇게 은은한 구수함도 있기는 있는데 또 한쪽으로 보면 떫고 씁쓸한 맛이 있는 경우가 좀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맛에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그게 이제 거기 안에 있는 탄닌 성분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도토리 이야기하면서 저기서 뭐가 될 거야 이럴 때 그럴 때 다람쥐들에게는 도토리가 그렇긴 한데 도토리를 그렇게 잘 먹는 나라라든가 꾸준히 먹어온 나라가 주로 우리나라 쪽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예. 그죠? 많이 들어보셨죠? 맞아요. 서양 네. 쪽에서는 그 버리거나 그냥 짐승 먹이로만 쓴다고. 그래서 근데 그게 그 안에 탄닌 성분 때문에 그렇다 그러는데 내 삶이나 제 삶이나 그 다음에 또 삶에 대한 자세가 구수할 것이다, 구수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긴 한데 근데 실제는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늘 그랬는가? 오히려 거기 포함된 떫고 씁쓸한 부분이 꽤나 많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또 그런 면도 있고 또 한쪽으로는 나중에 뭔가 되고
여기서는 될 거야, 될 거야, 될 거야 이렇게 돼 있으니까 나중에 돼야 뭔가를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겠다. 실제는 아이들도 보면 존재하는 것 자체로 그 뭔가 이미 주고 있다는 걸 아이들만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는 계속 주고 있는 것처럼 지금도 내가 지금 떨고 씁쓸하게 느껴지지만 그렇게 생각될 때도 있지만 실제는 지금도 뭔가 이렇게 주변에 나누고 있는 면도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대단한 내용을 나누지 못해도 우리 요렇게 지금 하고 나면 요거 라이브 방송했다가 또 그거 정리해서 다시 올려놓고 그러면 참여 못한 분들도 또 보고 또 서로 댓글 달고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끼리 이야기하고 있다 한쪽으로는 생각하지만 또 이게 나누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의 감정 변화 네 번째 거에서는 그 부분에서 이제 고통에 대한 이제 자세들이 여러 가지 이렇게 보이는 것 같은데, 근데, 여기에 있는 여기 내용에서는 이제 일단 고통을 덜어주는 것에 집중한 내용이잖아요. 예, 그랬는데, 위쪽 내용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위쪽 내용에서 느끼는 거는, 고통을 그냥 단지, 덜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덜어주는 것 자체는 이제 그것도 꼭 필요한 이런 부분이고 이 책은 이 글에서는 그걸 이야기하지만 한쪽으로는 고통이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아이에게 고통을 일단 줄이거나 없애는 것뿐만이 아니라 가끔은 적절한 선에서 그 고통을 지켜보면서 어디서 오는지 고통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 고통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교사의 역할은 이걸 잘 조절해내는데 오히려 있지 않나. 그러니까 고통을 덜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고통을 이용해서 어떻게 대하는지 그것의 의미를 파악하고 어떻게 판단할지 이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뺏어서는 안 되겠다. 고통에 무너지게 만들면 당연히 안 되는 거지만 그 생각을 동시에 좀 해봤습니다. 예, 그리고 그 고통에서 뭔가 또 길어 올리는 거, 길어 올릴 거 그거를 보게 하고 그 다음에 역시 길어 올린 거를 도토리처럼 도토리 나무처럼 그거를 자기가 쓰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거를 어떻게 또 나눌 것인가. 고통을 통해서 내가 보고 판단하고 느낀 것들을 어떻게, 그 다음에 내 행동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래서 그거를 세상에 또 어떻게 되돌릴 것인가, 그런 부분을 조금씩 아이들이니까 사실 한꺼번에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잘 이끌어주는 게 교사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첫 번째 통찰력 있는 질문 쪽에서는 이 질문한다는 게 상당히 좀 어렵다 그래야 되나요? 뭔가 본인이 그 대화의 주제를 잘 이해를 하고 있다든지 주제에 대해서 좀 자기 나름대로의 식견이 있어야만이 좀 생산적인 질문, 효율적인 질문, 통찰력 있는 질문이 나올 텐데 참 그 통찰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뚫는 거잖아요. 그 질문 하나로 모든 거를 이렇게 이끌어내는 그러한 심도 있는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과연 이거는 습관 내지는 많은 훈련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우문현답이라고 말씀도 해주셨는데, 뭐 우문현답 자체도 뭔가는 그 유연성 아니면 이 상황에 상대방을 이해 안 되든지 또 잘 들어야만이 또 통찰력 있는 질문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 통찰력 있는 질문을 잘 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기쁨과 행복을 길어주는 두레박.
예, 이게 행복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단어를 찾아보면은 더 없는 기쁨, 더 없는 즐거움. 그러니까 기쁨과 즐거움의 정점에 다다랐을 때 그것이 행복이라고 하는 감정을 그렇게 이제 언어로 정의를 하고는 있거든요. 행복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은 그러한 뜻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기쁨과 행복은 서로 하여튼 깊은 상관관계가 있는 거 아닌가. 슬픔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을 느낄 수 있는가?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쁨을 갈구하고 즐거움을 참 생활의 어떤 그 좌표로 삼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행복이라는 거를 경외할 수 있는데 그거를 길어 올리는 두레박이다라고 하는 여기서의 두레박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데 참 필요한 지혜이고 이러한 두레박은 참 누구나 다 가지고서 본인의 행복을 빌어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뭐 행복은 누가 갖다 주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이게 도토리가 떡갈나무다, 신갈나무다, 상수리나무가 될 거다라고 하는 거는 초등학교 때나 이럴 때는 잘 몰랐어요. 네. 이게 오래기 전에 이거를 이해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글을 읽으면서 이제 이게 도토리 그러면 아까 이제 떫은 맛, 구수한 맛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저는 도토리에서 구수한 맛을 이렇게 경험을 해본 거는 글쎄 이게 도토리 묵을 먹었을 때 도토리 묵이 좀 그게 기름 때문에 요리할 때 기름 때문에 구수한 맛이 아닌가 들기름이 됐든 근데 도토리 자체로만 봐서는 이렇게 떫은 맛밖에는 이렇게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도토리 그러면 다람쥐한테는 생존을 위한 먹거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좀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좀 이해가 됐던 것 같아요. 떫은 맛이라고 하는 게 아주 기분 좋은 맛은 아니잖아요. 좀 부정적인 부분, 그다음에 좀 우리가 인생을 살았을 때 떫은 인생을 살았다 이런 표현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분이 좀 상하고 안 좋을 때 이게 떨떠름한 상태라 그래야 되나요? 그래서 하여튼 도토리는 우리 감정 표현할 때 이렇게 좋은 표현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구수한 맛을 말씀하셨듯이 누군가에 따라서는 이거를 또 구수한 맛으로도 느낄 수가 있고 그 부분이 다람쥐들한테는 구수한 맛을 배가시키면서 도토리를 주 식량으로 이제 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이 도토리가 다람쥐의 식량으로 몇 프로가 소비가 되고 있을까 뭐 이런 연구 논문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70%, 80%는 다람쥐들이 가져가고 다른 생물들도 이 도토리를 또 이렇게 취하는 그런 동물들이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아이들의 감정의 변화. 아이들이 특히 신생아나 유아들은 아주 표현이 아주 감정의 변화가 변화무쌍하잖아요. 울다가 웃고, 웃다가 울고, 울다가 웃고. 근데 우는 게 웃는 건지, 웃는 것이 우는 건지, 여러 가지 이렇게 복합적인 감정을 표현을 하고 시시때때로 이제 변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그게 과연 참 성인으로 봤을 때, 성인의 시각으로 봤을 때, 그게 좋다, 나쁘다라고는 판단할 수 없는 거겠지만은, 아이들은 그만큼 순수하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그거를 표출하는 것이 또, 유아들이, 어린애들이 살아가는 또
본능적인 지혜가 아닌가. 그런 게 없다 그러면은 참 어린이가 어른답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렇게 아주 유쾌한 표현은 아니잖아요. 어린이는 애들 다 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이들의 감정의 변화는 변화무쌍하다. 근데 그런 변화를 특히 잘 읽는 분들은 뭐 어머니가 뭐 여기서는 교사도 나옵니다만은 어머니들이 가장 아빠보다도 어머니들이 아이들의 감정들을 잘 캐치하고 거기에 시기에 맞춰서 또 대응을 해주고 대화를 하고 이런 것들이 어머니의 또 역할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느껴봤습니다. 네. 저희가 하여튼 그 고통과 그 실패를 통해서 어떤 그 성장을 하고 진화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동기를 또 부여를 해줄 수 있다는 면에서도 고통과 실패가 참 그 안 좋은 건 아니다. 그게 많을수록 더 높이 성장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행복을 우리가 이루는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 광복절입니다. 광복절. 네. 그런 뭐 일제의 어떤 그 강점기에 대한 시기는 경험을 안 했습니다만은 그런 그 36년 동안이라고 하는 그런 강점기에서 해방되는 날, 그런 선조들의 그 해방감, 그다음에 어떤 그 정체성을 찾은 민족으로서의 기쁨, 이런 것들은 참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또 그 경험을 하신 분들 덕분에 후세대가 이제 광명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광복의 기쁨을 느끼면서 하여튼 또 활기찬 또 하루를 보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이런 시간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말 잘 고맙습니다. 보내십시오. 네, 잘 보내십시오.